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네. 그 한국 투어 계획은 있으신지? 한국 투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옛날에는 어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부산에서도 하고.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묘상도 다음에 갈 때는 꼭 프롬프션을 같이 가고 싶다. 그렇죠. 그런 기회가 한국 팬들한테는 없으니까 힘드니까. 네가 죽니 내가 나가니 네가 나가니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 막 뭐 주먹질이 나가는 것도 없고 아마 한국인으로서 지금 그런 메탈코어나 헤비니스 메이저 레이블에 들어가 있는 건 아마 제가 역사상 처음일 일본에서? 거예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레이블에 들어있는 건 아마 제가 최초일 거예요. 근데 그런 레이블에 있는 밴드들이 벌써 그래미 노미네이트 되고 그런 밴드들이 같이 있으니까 한일 포함 전 세계 프롬프 팬들한테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일본은 마무리 짓죠. 네, 어떤 나라에서 저희를 보시던 되게 시선이 다 다를 거예요. 이건 해외 팬분인 것 같던데 서양권 네네. 아메리카 투어 계획 있는지 여쭤보셔가지고. 확실하게 확답은 못 드리지만은 네. 아마 내년에 무조건 있을 거예요. 네 무조건. 네. 확답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네. 그 단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은 그 아. 비자의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항공권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 좀 해놓고 와야죠. 한 번 갔을 때 보통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미국 밴드든 유럽 밴드든 미국 투어나 유럽 투어를 하게 되면은 다 그래요. 보통 30일 안으로 20몇 번 공연을 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비자가 정말 엄청나게 빡세기 때문에 아. 그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고 보통 그런 오퍼가 직전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몇 개월 전, 몇 달 전에 혹은 1년 전부터 오는 오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물밑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누구의 투어로 갈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년에 무조건 있을 거라는 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되게 좋아하시겠다. 네. 네. 와 미국 투어. 와 지금 투어 호주 그때 한번 2번 했어요. 호주 2번 가셨어요. 와 호주 어땠어요? 호주 너무 좋았었어요. 호주 진짜? 너무 좋았고 저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10일 동안 7번 공연해야 돼요. 와 그쵸 투어 그죠? 원래. 네, 투어가 원래 그러니까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밑에 퍼스부터 브리즈베인까지. 아 맞아 호주는 또 크잖아요 이게 커요. 땅이. 근데 이제 호주가 그 중간은 이제 약간 그 죽은 땅이라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안 살아요. 잘안 사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 해안가로 보통 이제 많이 사시는데 맞아요. 이제 가장 밑에 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브리즈베인까지 가거든요. 네. 퍼스 뭐 아들레이드 뭐 어. 이제 멜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소도시 돌고 뭐 브리즈베인 뭐 골드코스트 이렇게 많이 있는데 처음에 퍼스에 갔었을 때 엄청 시골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기대를 아무것도 안 하고 퍼스가 있었는데 큰 도시가 아니에요? 큰 세 도시 번째 큰 도시로 크긴 해요. 크긴 어. 한데 이제 시드니나 멜번이나 이제 그런 큰 도시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시골이고 좀 떨어진 곳이라 그래가지고 좀 맞아요. 분위기도 좀 다르고 좀 왜냐면은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한국이랑 부산을 한 시드니랑 이렇게 거리를 봤었을 때 한국이랑 부산을 한 10번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맞아요, 퍼스가 좀 떨어져 있어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갔었을 때 기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노래를 진짜 엄청 열정적으로 따라 불러주시는 팬들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메인 서포트였어요. 이제 헤드라이너 밴드가 있고 더 글룸 인 더 코너라는 밴드가 이제 네네네.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인 서포터니까 이제 네. 끝에서 두 번째 네네네. 차례였는데 그 저희 머천다이즈를 사시려고 네. 글룸 인 더 코너가 끝날 때까지 줄이 이렇게 들어져 있었어요. 그 소도시에서 그때 저희는 처음이었는데 이제 저희 스태프도 없고 왜냐면 그때는- 그거 다 돈이거든요. 네. 스태프 그쵸. 하면은 이제 해외 또 인건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쵸. 제가 내려가서 막 팔고 있었는데 땀 이렇게 막 닦아서 아 진짜요? 아 직접 하셨구나. 네, 팔고 아하. 있었는데 끝날 때까지 그 줄이 안 끝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자세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정말 이렇게까지 환영을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기뻤었어요. 첫 공연부터 좋았구나. 네네. 네. 한국 투어 계획은 있으신지? 한국 투어를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옛날에는 어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부산에서도 하고. 근데 맞아요. 제가 지금 이것저것 또 알아보니까 저희가 옛날에 그걸 했었던 부산에 있던 라이브 하우스나 그런 것들 다 이제 없어진 아, 상황이라서 그쵸. 많이 없어졌죠. 투어를 정말 하고 싶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투어를 해야 되고 이제 보통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게 서울에서 그냥 이틀 연속으로 해라 네.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투어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확답 못 드리지만은 저희가 앞으로 뭔가 새로운 EP나 앨범을 냈었을 때 앞으로 한국은 되도록이면 절대 빼먹지 않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보통 이제 일본에서 투어를 하게 되면은 오사카, 나고야, 네. 도쿄가 국룰 네네네. 그 다 큰 도시니까. 그렇죠. 뭐. 큰 도시 그 세 군데는 무조건 네. 도는 그게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서울을 절대 빼놓지 않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네. 안 그래도 3월에도 노시스 왔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네. 예. 료상이랑 그 예. 다음에 얘기했었는데 예. 얼마 전에 노시에서 팝업 스토어를 해가지고 그때 네. 가서 많이 얘기 나눴었는데 깜짝 놀라셨다고. 맞아요. 많이 갔어요. 웨스트브리지 꽉 채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진짜 예. 놀라셨고 그리고 무슨 관객들이 그렇게 일본어를 대해서 잘하냐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 또 일본의 코어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네네네. 네, 거의 총집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료상도 다음에 갈 때는 꼭 프롬프랑 같이 가고 싶다고. 그렇죠. 그런 기회가 한국 네. 팬들한테는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많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이거 이제 아까 그건데 아까 살짝 얘기 나오셨던 거 프롬프 멤버분들 이제 음악 작업하면서 뭐 음악 작업 말고는 뭐 충돌이 있으실 건데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밴드는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시는지. 뭐 이건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언어나 문화적 문제 때문에 혹시 그런 처음에 경험이나- 있었죠. 아. 처음에는 있었지만은 그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네. 커뮤니케이션이 됐지만 이제 네. 피규링 같은 경우는 네. 막 온 거였으니까 커뮤니케이션 아. 아예 안 돼서 맨 처음에. 근데 그거를 멤버분들이 다 이제 감안을 하고 저희를 부른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답답하다 뭐 이제 뭐 그러진 않았었어요. 네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고 대부분 항상 많이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저희도 지금 뭐 이제 지금이야 뭐 커뮤니케이션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그때 또 많이 이해해주고 했으니까 저희도 이제 지금 또 많이 이해해주려고 하는 편이고 뭐 이렇게 싸운다고 해도 막 뭐 네가 죽니 내가 나가니 네가 나가니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 막 뭐 주먹질이 나가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좀 나가야 이제 남자가. 아 근데 슈퍼주니어 형님도 처음에. 그 이게 10살이나 많은 멤버가 한 명 있다 보니까 아, 네,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네. 네, 물론 우리나라는 또 네. 물론 진짜 네. 저걸 죽여 말아라는 마음은 물론 다 멤버들 속에 있겠죠. 있겠지만은 그거를 되도록이면은 대화로 잘 풀어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결국에 밴드는 멤버가 많기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프고 하지만 멤버가 그 하나하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주변에서 워낙에 멤버 체인지를 많이 하는 밴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는 하지만은 이제 되도록이면 멤버 체인지가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물론 얘기를 하고 뭐 많은 디스커션을 거쳐가지고 전혀 안 되면은 물론 그때는 서로의 갈 길을 가야 되겠지만 네. 되도록이면은 이야기로 제대로 풀고 한 멤버가 더 열심히 하는 멤버가 있으면 또 이제 같이 끌어올릴 수 있게 그게 팀이니까. 그렇죠. 팀이잖아요. 되도록이면 밴드는. 팀워크를 좀 하려고 항상 노력은 하는 중이에요. 그게 항상 남처럼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막 성격이 막 이렇게 괴팍 맞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저 그래서 같은 사람은 없나 보네요. 네. 아마 제가 제일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술 한잔 하나요 그러면? 하면서 풀고 그러나요? 또 이제 멤버들이 술을 잘 안 마셔요. 아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래서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더 냉철하게 그럴 수도 그건 있어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행히도 근 6년간은 멤버 체인지가 한 번도 없었네요. 저 그래서 또 콜드레인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콜드레인도 한 번도 대단하죠. 멤버 체인지 그죠, 그죠, 한 적 없는 밴드잖아요. 거의 20년 다 돼가죠 콜드레인도 이제. 그리고 또 이게 네.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비즈니스적인. 거기서 네. 이제 무식하면 그럼 이제 뭐 먹고 살 건데. 물론 뭐 딴 밴드 좋은 거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거의 15년, 20년을 같이 하면 식구니까. 그러면 혹시 프롬츠도 그 멤버끼리 너무 막 사적으로 친해지려고는 안 하고 멤버끼리 사적으로 너무 친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되도록이면. 그쵸. 왜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느낀 거지만은 너무 가깝고 너무 친하면은 그럼 밴드한테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 싫은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밴드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거리 둘 수 있겠지만은 이제 해외 투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한 달 동안 이 사람은 얼굴을 봐야 같이 되고. 부대껴야 되니까. 그렇죠, 부대껴야 되니까 뭐 그때야 더 친해질 수 있겠지만은 평소에는 약간 거리가. 저 멤버는 네. 멤버만의 인생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가족같이 같은 밴드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람마다의 그 개인적인 테리토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최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느끼게 하려고 오히려 좀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일본 분들은 문화가 또 그런 문화가 있지 않나요? 개인주의적인 맞아요, 문화.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는 뭐 쉬울 수도 있겠네요. 더 쉽죠. 한국은 뭐 야 너 술 한잔 안 하면 죽여? 이런 집에 갈 거야? 안 돼?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죠. 많이 있었죠. 진짜 많이 있었죠.
어딜 가? 이러면서. 아, 일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밴드는 다 안 해요. 약간 이제 친한 밴드한테 가긴 어딜 가 있는데 이제 본인 밴드 간다고 하면 가. 이러고 끝나죠. 그런 게 있구나 또. 네, 있어. 그것도 개인주의적이네요. 좋습니다. 프롬츠의 오늘 날짜 기준으로 결정된 향후 활동 계획. 올해 어떤 활동 계획? 올해는 저희가 앞으로 한 2곡을 더 발매를 할 거예요. 싱글로. 네. 그리고 10월 18일에 저희가 도쿄에서 또 저희 기획으로 좀 큰 도전을 해요. 그 한 550명 들어가는 공연장에서 이제 섀도우즈라는 밴드가 있는데 네. 전신이 팩트라는 밴드예요. 처음으로 선배를 불러서 같이 기획 공연을 하는. 불러서. 네네. 그 일본에 그런 게 있어요. 좀 이제 밴드가 곡을 내고 기획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점점 더 캐퍼시티를 올려가가지고 이 밴드가 여기를 솔드아웃 시켰다. 그러면 또 다음 단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제일 많이 솔드아웃 시켜봤던 게 350명에서 400명 정도였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단계 더 올려서 550명 솔드아웃 시키고 내년에 또 이제 다른 스텝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목표 같은 것도 막 이게 뚜렷하죠. 도전 정신에 이런 게 생기겠네요. 그죠. 이런 게. 그런 건 진짜 환경이 나중에 환경이 하겠지만. 그렇죠. 하겠지만 네.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발표가 있을 네. 거예요. 또 발표 또 곡을 하나 더 내고 지금까지 냈던 곡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제 EP 앨범으로 발매를 할 거고 그 다음에도 이제 큰 발표가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거 진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팔로잉을 항상 하고 있었지만 한 프롬츠 한 2022, 3년 정도부터 팔로잉 했었거든요. 네네. 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프롬츠 PK님 알게 되셨다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꾸준하게 팔로잉 해주시면 소식 들어보실 수 있고. 아마 프롬츠 공식이 한 20명만 더 있으면 10,000명이 될 걸요. 맞아요. 9,900 네네네. 얼마 하시던데. 그럴 네. 거예요. 만명에 10만 가야죠. 10만, 100만 가야죠. 10만이 뭐 100만 뭐 200만 네. 가야죠. 네, 좋습니다. 제이시죠? 네? 제이, MBTI. 제이죠. 네. 제이시죠? 저 그거 잘 몰라가지고. 절대 피 아니야. 앞으로 프롬츠로 이루어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뭐 밴드 멤버분들끼리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PK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뤄내고 싶은 목표는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 네,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서 아이콘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물론 너무 쟁쟁한 밴드 많고 하지만은 저희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목표는 세계 최고고 그게 저희가 도달을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항상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미도 받아보고 싶고 빌보드 1위도 해보고 싶고. 네. 완전히 그거네요. 진짜 완전 탑. 왜냐면은 제가 되게 엄청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게 재미교포나 그런 거 제외하고 아마 한국인으로서 지금 그런 메탈코어나 헤비니스 메이저 레이블에 들어가 있는 건 아마 제가 역사상 처음일 일본에서? 거예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레이블에 들어있는 건 아마 제가 최초일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레이블에 있는 밴드들이 벌써 그래미 노미네이트 되고 그런 밴드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밴드들이랑 실제로 같이 일본에서 공연하기도 그쵸. 또 했고 보면. 네. 네. 안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그쵸. 했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정말 것 열심히 같아요. 하고 네. 제 뜻을 가지고 진짜 목표를 제대로 정하고 정말 열심히 좋은 음악 만들면은 네네, 이게 기회가 안 오진 않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확실한 진짜 계획형 인간이시네요. 원래 안 네. 했어요. 근데 이게 좋아요. 네. 예. 진짜 뭔가 욕심도 있으신 것 같고 나는 뭘 해내겠어라는 뚜렷한 그것도 있으신 거고 그걸 위해서 또 달려가고 있는 건 우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거고 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진짜 그건 뭐 꼴값인 거죠. 그건 진짜. 근데 하나씩 계속 매년 성취를 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또 이제 속으로는 되게 독한 분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또 들고. 물론 이제 다들 그렇잖아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락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학급 친구들이나 저도 고등학생 때 그러겠지만 네. 학급 친구들이나 뭐 대학교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너는 커서 뭐 할 거니? 전 록스타가 될 거예요. 누가 안 웃어요 그거를. 다들 비웃지. 저도 실제로 그랬었고 정말 현실과 타협을 하고 그만둘 수는 있죠. 또 이제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테고 뭐 각자 다 개인의 인생이 있고 물론 그 생활을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면이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정말 그런 음악을 사랑하시고 그러신다면은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의 가능성을 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도 활동을 잠깐 했었지만은 네. 너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저는 정말 리스펙해요. 왜냐면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네. 퇴근하셔가지고 음악 만드시고 레코딩 하시고 다 맞아. 사비 들이셔가지고 맞아. 점점 좋은 앨범 만드시고 개인적으로는 옛날엔 아니었더라도 지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단계에서 이걸 하고 싶어. 근데 한국에서는 환경이 안 되고 현실이 이렇게 돼서 안 돼.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아예 포기를 하시는 분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봐왔어서 맞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세대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그런 거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좀 선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너무 좋은 생각이시다. 네. 제가 보아 선배님 왕팬이에요. 네네. 보아. 네. 보아 선배님도 일본 가실 때 어우, 좀 그런 파이오니어시죠. 비슷한 생각을 좀 네. 선구자 이런 진짜 선구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 K-팝 아시아의 별이 되시는 분이. 좀 이제 하드코신에서 보아가 되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콘의 부재가 제일 네. 심하잖아요. 야, 아무도 해본 사람 없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가고 뭐 호주 가고 일본 가고 다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그냥 직장인 하거나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해. 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면은 누가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저는 나갔던 거거든요. 뭐 제가 실패를 하더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해서 어쨌든 역사에서 발자취를 남겨야지 그 다음 세대가 뭔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좀 움직였던 기억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네. 하고 싶은 말씀 되게 많으신가 봐요. 많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이 2부에서 또 이런 얘기들 2부 답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네, 좋습니다. 어쨌든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1부 마지막으로 한일 포함 전 세계 프롬스 팬들한테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1부는 마무리 짓죠. 네, 어떤 나라에서 저희를 보시던 되게 시선이 다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리스너들이 이제 미국이나 서구권에 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를 보는 시선도 다를 거고 일본 현지에서 보시는 분도 다를 거고 이제 한국에서 보시는 시선도 다를 테지만은 뭔가 어영부영 이런 밴드가 있었다는 그런 밴드로 끝내고 싶진 않아요. 저희는 정말로 이거 한국인으로서 또는 아시아인으로서 이런 장르를 하는 밴드로서 뭔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고 있는 밴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보시고 계시던 뭔가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롬츠 한국에서의 첫 번째 유튜브 출연이시죠? 네, 첫 번째. 영광입니다. 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저희 또 이제 2부에서 뭐 저희 이 토크쇼 콘텐츠의 하이라이트 저 2부는 네, 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네네네. 씬에 직접 몸 담고 계신 분들과 나누는 시간 한번 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하우스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맞아. 저희는 그 장소가 없으면 라이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네. 버스킹 거리 뭐 예술인 다 죽는다 그러지 말지 네. 시위를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예술인 죽는 거예요? 본인들이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으면은 조명도 없고 음향 감독도 없는 곳에서 본인들의 퍼포먼스를 언제까지 거기서 할 거예요? 화나신 거 아니죠? 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열받았어요. 그걸 막 지키려고 하는. 매운맛 팟캐스트 해야겠다. 일본 디스코드 되잖아요. 그럼요. 네.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하드코어 장르가 가장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밴드 음악 자체가